오늘 새벽부터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눈이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미화원에서 이름이 바뀐 환경관리원의 공채 경쟁이 치열합니다. 4천만 원이 넘는 높은 연봉에 고학력자는 물론 대기업 출신 지원자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이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응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이 미리 대학 공부를 하며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절기상 대안인 오늘 새벽부터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하루 종일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다시 눈이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원익 기자입니다. 어둠을 뚫고 새하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눈길에 나선 차량들은 하나같이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입니다. 서행해야죠. 서행하고요. 거북길에는 조금 미끄러우니까 서행으로 돌고 하면은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이 밝자 눈을 치우는 손길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눈 때문에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큰일이네. 명절로 돌아오는데 큰일이구만. 눈이 안 와야 할 텐데. 재래시장이 장사도 안 되는데 좀 힘든 점이 좀 많이 있어요. 주요 도로에 눈이 빨리 녹으면서 출근길에 큰 불편은 없었지만 제때 제설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미끄럽지요. 눈을 제설 작업을 안 하면 갈 수가 없지요. 위험해서 못해요. 나이 잡수고 그래서. 전북은 오늘 새벽부터 순창 10.5cm를 비롯해 남원 9, 전주 2.5cm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전주와 완주, 김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는 한때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낮 기온이 대부분 영하에 머물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매서웠습니다. 강풍과 폭설로 군산공항 여객기 운항이 취소되고 서해 5개 섬을 오가는 여객선 역시 중단됐습니다. 주말인 내일 밤부터는 다시 눈이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계속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 기상지청은 많은 눈과 강추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환경미화원에서 이름이 바뀐 환경관리원이 인기 직종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환경관리원 공채에는 고학력자는 물론 재수, 삼수를 하거나 대기업을 그만둔 20대가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한 환경관리원 응시자들의 첫 번째 체력시험은 윗몸 일으키기.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응시자들이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합니다. 호흡 50. 하나 10초 남으셨어요. 둘. 두 번째 체력시험은 50m 달리기입니다. 직업 특성상 2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는 기록을 측정해 점수를 매깁니다. 전주시가 22명을 공개적으로 뽑는 환경관리원 시험에는 448명이 몰렸습니다. 20대 1의 경쟁률입니다. 응시자의 55%가 전문대 졸업 이상입니다.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듯 20, 30대가 76%나 됐습니다. 응시자들 가운데는 대기업 등 직장에 다니거나 두세 차례씩 재도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무직과 좀 몸을 하는 일을 둘 다 경험해봤는데 저한테 적성이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하는 일이 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관리원은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 근로자로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초임 연봉이 새벽과 토요일 오전 근무 등에 따른 수당을 합치면 4,200만 원 안팎입니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군대를 마친 남성의 경우 3천만 원가량입니다. 연봉도 전주시에서 이제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높은 연봉과 그리고 정년 보장된다는 거 그걸 보고 지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에 22명을 채용하는 데 이어 조만간 14명을 다시 공개 채용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현대중공업 회장이 오늘 군산을 찾았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군산 조선소의 6월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대했던 해법이 나오지 않자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청을 찾은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은 계속 경제 논리만을 앞세웠습니다.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 물량이 15%가량으로 줄어 오는 6월 이후 군산 조선소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폐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하청업체를 포함해 현재 3,900명인 군산 조선소 인력이 6월 이후 수백 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청업체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보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문 닫으면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직장을 잃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울산의 물량을 군산에 조금 넘겨달라고 하소연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물량을 반절로 낮춰서라도 혹은 3분의 1만 가지고라도 기어서라도 같이 버텨가보자 그런 얘기예요. 인원들 일부들은 남게 되는 거고 나머지 인력들은 당분간 일을 않게 되는 거죠. 뭐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군산 출신의 최길선 회장이 직접 군산을 방문했기 때문에 내심 대책을 기대했지만 최 회장은 냉정할 정도로 지역의 아픔을 외면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아무런 성과가 없자 간담회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경제 논리만 가지고 끝없이 그렇게 가면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더 이상 희망 없이 끝없이 투쟁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갈 것이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오는 24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찾아 군산 조선소 폐쇄를 반대하는 서명물을 전달합니다. 이어 오는 25일부터 현대중공업 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서울 자택 앞에서 폐쇄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1인 시위를 비롯한 릴레이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제11차 전북 도민 총궐기대회가 내일 오후 5시부터 전주 관통로 내거리에서 열립니다. 내일 총궐기대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1부에서는 방송인 김재동 씨의 사회로 시민들이 현 시국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만민 공동회 형식으로 치러지고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박근혜 정권과 재벌, 정치권에 대한 규탄 발언과 함께 가수 김장훈 씨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내일 낮 12시부터 관통로에서 다가교 방향의 차량을 전면 통제할 계획입니다. 선행학습하면 중고등학생을 떠올리게 되죠. 이젠 대학에서도 선행학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이 미리 대학 공부를 하면서 일찍부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학 중이라 비어 있어야 할 대학 강의실이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오는 3월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들로 대학이 마련한 무료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Look at this picture. Yeah. The lake of Medusa. Yes, you're right. 예비 대학 과정은 전공 이수에 꼭 필요한 영어와 수학, 물리 등 4가지 과목이 개설됐으며 전공 교수들이 직접 지도합니다. 일주일에 5일 하루 6시간씩 강행군이지만 학생들의 열의는 대단합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고요. 새로운 친구들과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대학 생활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시간씩 하는 수업인데도 지루해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수업에 임해주고 있어서 저도 하루하루 즐겁게 아직 신입생이지만 재밌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전북대 예비 대학 과정은 1월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2월에는 수시와 정시 합격자들이 참여합니다. 3주간 이루어지는 예비 대학 과정에 참여하는 4년간 이어질 대학 생활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전공을 들을 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길게 보면 대학 생활의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청년 취업난 속에 방학도 잊은 예비 대학생들은 청운의 꿈을 품고 일찌감치 바쁜 캠퍼스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축산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독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가금류를 실어 나르는 축산 차량 운전자들은 거점 소독 시설을 오갈 때 대인 소독기의 점검을 받아야 되지만 정읍 9곳과 전주 1곳은 대인 소독기가 없어서 점검을 허술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적발된 10곳을 통해 AI가 추가로 확산될 수 있다며 서둘러 대인 소독기를 설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I를 옮기는 철새가 고창 독림저수지에서 군산 금강하구로 이동함에 따라서 중형저수지에 대한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사는 저수량 300톤 이상 저수지 26곳에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관리하고 철새 이동 상황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폐사한 철새를 수거해 AI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랑 이야기로 대학로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연극 최고의 사랑이 전주 무대에 오릅니다. 동학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작품으로 담아낸 특별전이 열립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이거 보는 거랑 있는 거랑 달라. 연극 최고의 사랑은 모두 3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는 엄마를 둔 6살 예솔이와 이런 예솔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이모부와의 동화 같은 사랑. 15년 지기 절친이자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20대의 우주와 정복. 70대 만돌 할아버지와 옥분 할머니가 보여주는 깊고 따뜻한 황혼의 사랑이 무대 위에 펼쳐집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의 애틋한 이야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을 막 시작하는 단계의 연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 공연을 보신다면 좀 더 용기를 얻고 가시지 않을까. 전봉준, 최시영, 손아중 등 동학 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영웅들의 초상이 굵은 붓질로 그려져 있습니다. 송만규 화백은 전주 풍남문부터 백두산 천지로 이어지는 대작을 통해 동학 정신이 통일로 이어지기를 염원했습니다. 동학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전북의 중견 작가 19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미술가들이 각자의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당시의 그 동학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걸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한 오늘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시국과 또 반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작가들은 현장 답사와 토론을 통해 동학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살폈고 이를 70여 점의 작품으로 담아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무주대구 고속도로 공사의 전 구간 동시 착공을 요구했습니다.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는 지역균형 발전과 영호남 교류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하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등에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경북 성주와 대구 구간만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의 수출액과 수입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수출액은 62억 9천만 달러로 2015년에 비해 20.8% 급감했고 수입액은 38억 9천만 달러로 9% 줄었습니다. 무역 수지는 2015년에 비해 34% 줄어든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자동차와 화공품, 기계류 등 주요 품목의 수출량이 대부분 줄었고 수입의 경우 비철금속과 광물의 수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를 전북 방문의 해로 정했지만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가 25만 명으로 전체 관광객의 0.7%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 같은 굵직한 국제 행사를 앞두어 내국인과 외국인 등 전체 관광객 목표치를 3,500만 명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제동이 걸리자 외국인 유치 관광객을 전체 관광객의 0.7%에 불과한 25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협의회 제13대 이병관 회장 취임식이 오늘 전주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병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사회복지인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성 있는 복지를 만들어가도록
사회복지협의회가 민간복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류를 조작해서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을 불법 입원시킨 혐의로 전북의 한 정신의료기관 병원장과 소속 의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말을 못하고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지적장애 1급 57살 A모 씨가 스스로 원해 입원서 등을 작성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입원시킨 혐의입니다.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이 병원에 입원한 뒤 복도에서 넘어져 숨졌고 A씨의 형이 입원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진정을 접수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일식집을 인수해 중국 음식점으로 운영하는 업주에게 전주시가 불법 용도 변경이라며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중국 음식점 업주 장모 씨가 전주 한옥마을 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업소가 장 씨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고 판매 음식의 종류만 바꾼 업종 변경을 건축물의 용도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전주시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전주 한옥마을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다 외국계 음식점을 불허하는 전주시 도시관리 계획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석 판매점에 괴한이 침입해 종업원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익산시 영등동 한 보석 판매점에 한 남성이 침입해서 40대 여 종업원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회색 점퍼를 입은 이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4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기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밤부터는 다시 눈이 시작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